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올란가 기대를 했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번 달 시행하기로 했던 일상 회복 2단계를 유보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또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참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신규 확진자가 어제죠. 전국적으로 5천 명 넘었습니다. 5,123명. 이게 글쎄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 5천 명까지를 우리가 어떤 리미트를 잡고 사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게 사실인데 예.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르게 5천 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까지 그 진단검사 그 감소가 화요일까지 있고 원래 수요일날 되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이렇게 빨리 또 5천 명 시대를 저희가 받게 됐네요. 2주 전만 해도 3천 명대였으니까 예. 2주 만에 2천 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확진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도권이 4,100명이고 그렇지만 전국 대비 81%인데 비수도권 역시 965명으로 현재까지로는 최고 기록을 갱신한 셈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에도 확인이 됐고, 근데 아직 뭐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도를 보면 뭐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5배에서 6배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WHO가 우려 변이라는 변종으로 주요 변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게 뭐 아마 알파, 베타, 감마, 최근에 델타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저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세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한테 붙는 스파이크 유전자 단백질이 30개 이상 변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구조적 변이만 봐도 잘 전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공과 같이 주로 그 확산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5배에서 6배 정도 높은 확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는 75%의 우세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델타처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우세종이 될 거라고 모든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문제는 대여섯 배 뭐 전파력이 강한 거는 인정. 그런데 과연 치명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존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치명률은 낮출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서의 증상도 경하고 그리고 확산세는 되지만 중증도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측도 있지만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노약자들이 만약에 감염됐을 때는 또 양상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전염력이 높아서 지금까지 5천 명씩 됐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결국 위중증 환자는 퍼센트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이 나왔습니다. 서구 목욕탕, 해운대구 시장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에도 계속 세 자리 숫자의 그 감염자 숫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계속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목욕탕에서도 28일 확진되고 난 뒤에 9명이 추가로 양성이 됐고 해운대구 시장에서도 종사자 1명 확진 이후에 171명을 조사했는데 7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위에도 만화방
그다음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동래구 목욕탕, 동구시장, 초등학교, 그리고 종합병원까지 정말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나올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의 상태는 동선을 따라가는 형태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도 분명히 지금 확진자 내지는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이런 동선보다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자기가 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을 꼭 소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지금 어제 이제 나이지리아 다녀온 분들 중에서 3명 확진되고 또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이제 결국은 오미크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어제 김부겸 총리도 연말 모임을 좀 다음으로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말 모임 다음 주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전까지는 5명이 지금 확진이 이게 보였지만 예. 이제 제됐지만 이 오미크론이 최소한 지금 지역사회에 벌써 퍼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확산됐냐 그 시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독감의 시즌 그리고 연말 연시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렇게 바뀌어지고 지켜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이제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이런 부분만으로는 정말 이 확산세를 막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2단계를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백신 패스의 적극적 조정이라든지 도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해야지 이게 조금은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말 강력하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일단 간단히 내용 짚어주시고 이것도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견해도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단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선정했고요. 요양병원의 시설의 면회 금지를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을 연말까지 끝내고 18세에서 49세 일반 추가 접종도 다음 달 4일부터 이제 확대 시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환자 병실 확보를 위해서 모든 확진자는 대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대택이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그런 대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5,000명 시대를 정말로 이 확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있잖아요. 예. 지인 중에 이제 그 확진이 돼가지고 치료센터를 갔다 오신 분이 소독은 해주는데 청소 상태가 좀 청소를 아예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럴 바에는 재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말이죠. 물론 이제 저도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해본 적이 있지만 거기 가보면 청소라든지 기타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이 된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를 매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의료진이 상주하고 늘상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쁘면 적극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재택치료를 하는 분들은 좀 편안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중증도로 했을 때 굉장히 통제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